요즘 같이 쌀쌀하고 추운 겨울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로 회복도 잘 안 돼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추운 날씨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수면 장애까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스마트 앱으로 하루 만보 걸으면 포인트로 적립되어 일정 금액이 되면 물건과 바꾸는 앱들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날씨일수록 외부 활동 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따뜻한 옷도 잘 챙겨 입으시고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중에 규칙적인 식습관과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음식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데요. 오늘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 중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늘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많이 먹는 나라는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마늘을 즐겨 먹고 있는데요. 단군 신화에도 나오는 마늘은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하여 일회백리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는 마늘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웰빙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2년 미국 타임즈는 마늘을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하였으며 마늘은 그 자체로 먹어도 좋고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사용해도 좋은 기능성 식품이라 예찬하였습니다. 미국 암 연구소 NCI가 1992년에 발표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디자이너 푸드 중 최상위에 마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요리에 쓰일 만큼 아주 가까이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마늘은 강한 향이 비린내를 없애고 음식의 맛을 좋게 하며 식욕 증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념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마늘의 주성분은 탄수화물 20%, 단백질 3.3%, 지방 0.4%, 섬유질 0.92%, 회분 13.4%를 통하여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C, 글루타믹산, 칼슘, 철, 인, 아연, 셀레늄, 알리신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늘의 아미노산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미생물 작용을 통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을 퇴치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알로에입니다. 알로에는 고대 이집트 왕조 시대부터 이용되었으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원정 때 병사들의 질병을 막기 위해 알로에를 사용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도 알로에를 임상치료제로 사용하였습니다. 알로에의 약효가 널리 일반인에게 인정된 것은 12세기 독일 약전에 수록되면서부터입니다. 알로에가 동양에 전파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 원정으로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전해지고 그 이후 중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알로에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착지백, 분말, 겔 등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로에 제품의 기능성은 면역력 증강, 위장 및 피부 건강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세계 각국의 의학자들이 실험과 연구를 통해 알로에의 성분에서 현재까지 약 80여 종의 유효 성분을 검출해냈으며 대표적인 성분과 효능은 소화기 개통을 비롯한 각 내장에 작용하며 항산화 작용 및 항세균, 항진균 작용을 하고 산알칼리 열에 강하고 궤양에 작용하며 항종양 작용과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로에의 양리 작용으로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신체 세포액을 개선하고 체내 유독 물질을 분해합니다. 또한 항균 능력을 강화시켜주고 신체의 정상세포로 하여금 같은 성질의 세포를 형성케 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등의 기능을 합니다. 이처럼 알로에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는 있으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여성이 생리 중일 때 사용하면 출혈 과다를 일으킬 우려가 있고 임신부, 수유부와 혈우병 환자는 사용을 금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도 사용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붉은살 생선이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등이 푸른색인 생선으로 흰살 생선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붉은살 생선과 흰살 생선을 가르는 기준은 근육 속의 미오글로빈 함량이라고 하는데요. 미오글로빈은 헤모글로빈과 마찬가지로 붉은색이며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운동량이 많은 어류일수록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므로 미오글로빈 함량이 높아 육상 포유류들처럼 살이 붉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그 큰 바다를 평생 힘차게 헤엄치는 참치 종류는 소고기 못지않게 살이 정말 시뻘겋습니다. 하지만 붉은살 생선 중에서도 운동량이 적은 전어는 살이 그닥 빨간 편이 아닙니다. 또한 같은 물고기라도 양식과 자연산은 운동량의 차이가 있어 자연산 생선 쪽에 살이 붉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속살보다 푸른색을 띠는 껍질 쪽에 붙은 살에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하니 평소 드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죠. 등푸른 생선은 꽁치, 고등어, 삼치뿐만 아니라 청어, 정어리, 점갱이, 준치, 참치, 가다랑어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꽁치, 고등어, 삼치는 가을이 제철이라 가을이 되면 맛이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은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심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에는 포화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으니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것이 좀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뇌세포 생성에 도움을 주므로 아이들에게는 명석한 두뇌와 시각, 운동신경 발달에 큰 도움이 되며 세포 재생 효과가 뛰어나 노인들 치매 예방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 혈압을 낮춥니다.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해 야맹증과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B는 빈혈, 각기병 등을 예방하고 구강 등에 생긴 염증 치료에 좋습니다. 비타민 E는 노화를 방지해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기 때문에 혈중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입니다. 특히 고요산 수치가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통풍 환자라면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꿀입니다. 꿀은 꽃의 밀선에서 분비되는 자당을 꿀벌이 먹었다가 토해낸 액체로 한자로는 밀 또는 복밀이라 합니다. 자당이 꿀벌 효소에 의해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점성이 있는 액체가 됩니다. 꿀 1kg을 채취하려면 꿀벌이 꽃 560만 송이를 찾아다녀야 한다고 하니 엄청난 양이죠. 꿀은 절대로 썩지 않는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높은 당도에 의한 삼투 현상과 꽃꿀에 함유된 수종의 부패 방지 효소 때문인데요. 균들이 꿀 속에서 활동하려고 하면 부패 방지 효소의 작용과 동시에 엄청난 당도로 삼투 현상이 일어나 세균의 수분이 꿀 쪽으로 이동해버리면서 수분을 모조리 빼앗긴 꿀 속의 세균은 그대로 말라 죽습니다. 따라서 햇빛이나 공기, 열 등의 외부 요인을 차단해 효소가 변질됨을 막고 보관을 잘 해준다면 몇십, 몇백, 심지어는 몇천 년이나 된 꿀도 아무런 문제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 보관된 꿀을 그냥 열만 가해서 먹었다는 사례가 있을 정도이니 놀랍죠. 그래도 썩지 않는다는 말에 혹해서 보관에 신경 안 쓰고 막 놔두고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꿀에 수분이 들어가면 해당 부분의 농도가 연해져서 세균이 번식하고 꿀이 변질될 수 있는데 일상에서는 침 묻은 숟가락으로 꿀을 막 퍼먹고 그냥 보관하면 꿀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벌꿀술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먹을 때는 반드시 건조한 숟가락으로 별도의 그릇에 적당히 조금씩 옮기면서 그것을 또 다른 숟가락으로 먹고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꿀은 설탕에 비해 GI 지수가 조금 더 낮아 혈당 상승 속도가 낮고 소화하기에 쉽습니다. 해외의 여러 민간요법 중에 꿀이 들어가는 게 많은데 특히 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을 먹게 하고 꿀에는 비타민이 있어 면역력 강화에 좋기 때문입니다. 단, 증상이 심하면 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서양에서는 레몬즙도 같이 많이 넣어 먹는다고 합니다. 인후염에 걸렸을 때 꿀과 강황을 섞어 만든 것에 따뜻한 물을 부어 꿀차를 먹으면 좋고 강황 외에도 도라지에 꿀을 같이 먹는 것도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또한 숙취 해소에도 매우 좋습니다. 실제로 숙취는 뇌의 수분, 당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인 만큼 수분, 당분을 직접 보충해주는 꿀물은 저혈당과 탈수를 방지하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일어난 급성 췌장염이 있을 때에는 삼가해 주시고 뜨겁게 먹으면 위장이 놀라 구토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미지근하거나 차갑게 먹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끓는 물이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물에 타먹으십시오. 저도 이것을 몰랐을 때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먹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부터는 미지근하게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꿀은 편안한 숙면에도 효율적이며 당분이 있기 때문에 피로해소에도 좋다고 합니다. 의외로 꿀을 이용해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데요. 꿀은 체지방으로 변환되는 양이 적고 포만감이 있어 식욕을 자극하지도 않기 때문에 꿀물 다이어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많이 있어 칼로리가 높아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도 있으니 적당량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혈당을 빨리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너무 늦은 시간에 먹는 걸 삼가야 해야 합니다. 꿀은 음식에도 많이 활용하지만 기본적으로 항균성이 있어서 보존제나 상처 치료제로 쓰기도 합니다. 한국 민간 처방 중 구내염이 있을 때에 입안이 허른 부분에 꿀을 바르는 것도 좋으며 따뜻한 성질인 꿀을 자주 마시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특히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먹으면 수족 냉증에 좋습니다. 꿀에 함유된 각종 비타민과 아미노산들의 대부분은 열에 파괴되기 때문에 꿀의 효능을 기대하고 먹는다면 꿀이나 꿀물을 40도 이상으로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꿀을 섭취하는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태아나 1살 이하에게는 섭취를 금합니다. 날씨가 변덕스럽고 눈도 많이 내리는 추운 겨울인 요즘 면역력에 좋은 음식 4가지와 함께 각자의 규칙적인 식습관과 좋은 음식으로 면역력을 높여 활력 있는 일상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건강한 겨울철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